네, 안녕하세요. 증권맨 김서지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복귀를 해드릴 거고요. 플러스, 이제 유니크를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조금, 향후 흐름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 나름대로 예상하는 흐름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날, 수요일 날, 이제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손절하고 나왔고, 근데 이제 제가 이때 유니크 이제 종목 이제 상담을 올려드렸던 이유는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는 뭐 제가 뭐 맞출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뭐 만 원쯤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으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이때 이렇게 추매를 하든지 들어가서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방향. 하지만 이 만 원을 깨면, 손절을 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대응 방법을 올려드렸고요. 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때 저도 24일 날 이때 11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이때 상한가가 출현을 했고, 물론 이날 윗꼬리가 좀 달리고 거래량도 아예 이렇게 많이 감소한 건 아니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봤고, 충분히 한 번, 두 번 정도의 반등, 올려놓고 털어먹어야 되니까 세력들도요. 그래서 삐죽삐죽 한 두세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 그런 다음에 죽을 때 죽더라도, 혹은 최소한 쌍봉 정도는 만들고 죽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날 이제 대주주 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유니크라는 정말 시장을 거의 주도했던 수소차 테마의 정말 가장 강력한 대장주였잖아요. 그런 종목이 이런 3차 상승 구간에서 쌍봉을 만들지 않고 떨어지는 것,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뭐 오랫동안 주식하면서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이 본 모습은 아니에요. 웬만한 대장주들은 쌍봉을 만들고 떨어져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수소차의 대장주였는데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날 투매가 나왔잖아요. 근데 금방 반등력을 회복하고 전고점 찍고 결국 이 종목도 쌍봉 만들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석 그 테마 대장주의 모습인데, 유니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저도 사실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시장을 한때 주도했던 주도주가 이런 식으로 야, 5일선도 반등 고작 이만큼 나오고 11선도 반등 고작 이만큼 나오고,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려나? 한 10% 정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대장주가 고점 찍고 떨어져서 반등 한번 나오면은 뭐 한 10% 이상, 한 15% 혹은 전고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반등 후에 이렇게 죽는 게 대부분의 모습인데, 유니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유니크라는 종목이 가진 반등 힘이라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일봉상의 기준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대장주가 시세를 내고 처음으로 이 일목균형포 기준선에 이제 닿을 때 반등력이 굉장히 있고 강력한 지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선도 있었고 기준선도 있었고 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값도 있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최소한 한 11,000원까지의 반등 정도는 저는 봤는데, 여기서도 반등이 없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래서 저도 24일 날
23일인가 4일 이쯤, 24일이네요. 이때 이제 11선 지지 및 반등으로 보고 좀 매수가 들어가서 기대 수익을 좀 크게 봤어요. 기대 수익을 좀 크게 봐서 홀딩을 했는데 쭉 흘러내렸고, 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준선 만 50원인가? 만 100원 정도에 저도 추매를 했는데, 고작 300원 정도 반등 나오고, 기준선 깨고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저점 깰 때 손절하고 나왔고요. 지금은 제가 이 정도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저점과 일단은 고점의 절반 값인 이 정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다음 이제 목요일장에 훼손하지 않는다면 홀딩을 해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이 절반 값을 만약에 훼손해 버린다면 일단은 다시 익절하고 여기서 저점에 지지받고 또 쌍바닥의 모습으로 돌아 나가는지 확인하면서 이쯤에 한번 다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유니크 종목에 조금 정이 털려가지고 매매를 안 할 가능성도 좀 있다. 굳이 지금 뭐 다른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아직까지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정말 나는 이 종목은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이 종목이 이렇게 죽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리 우리가 고집은 부려도 여기 9,350원 깨면 이거는 쭉 흘러내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대 손절선은 이 정도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뭐 한 9,000, 이 부분 9,580원 깨면 손절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돌림 보는 것은 사실은 뭐 무한정하죠. 뭐 경고랑 또 풀리면서 또 한번 불꽃쇼 한 번 정도 또 주고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수적으로 손절선은 이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보고 있고, 제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9,350원 저점이나 이 부분 저점 잡고 저점 손절선 잡고 홀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저도 11선에서 한번 여기 기준선에서 한번 샀다가 손절했고요. 여기 저점 부분에서 다시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 29, 30 뭐 했고, 서암기계공업, 일진다이아, 이지, 아난티, 고려시멘트, 유니크, 이렇게 이번 주는 7종목을 저도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은 이때 1월 22일 이때 이제 투매가 나올 때 분할 매수 잡고 좀 접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이 들어갔고, 요렇게 뭐 11선 붙여서까지 좀 매수하면 반등 시 11선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분할 매수가 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을 저는 반등의 포인트 정도로 생각하고 매수를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지 포인트로 삼고요. 그리고 보면은 매수하고 매수했는데, 제가 이제 분봉상 쓰는 기준선이 있어요. 근데 기준선을 좀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서 좀 홀딩을 하고 있다가 여기를 분봉상 기준선을 깼는데 여기서 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깨고 흘러내리는 바람에 여기서 절반을 일단 손절을 했고, 다행히 절반 손절하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 저점을 또 깨버린다면 나머지도 손절을 감행을 해야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갔는데
저점을 다행히 깨진 않았고 반등이 좀 나와줘서요. 이쯤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슈팅 나올 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조금 익절 정도 조금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다른 대북주들에 비하면 상승률이 좀 워낙 컸어서 그런지 거의 이 종목도 3차 상승이잖아요. 이제 종전선언 얘기 나오면서 다른 대북주들이 이렇게 양봉 채워주는 양봉으로 나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삐죽삐죽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 같아요. 3차 상승 구간이고 종목은 관종 삭제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는 28일 여기 눌림에서 공략이 다시 들어갔죠. 이 종목은 그냥 일봉상으로 봐도 매수 타점이 나와요. 여기에 이 저항이었던 부분을 뚫어내고 눌리는 부분, 저항을 뚫어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부분에 매수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15분봉상으로 이렇게 좀 쌍바닥을 만든 흐름이 보여서요. 쌍바닥 만들 때 한번 사고, 제가 이제 분봉상 기준선 올라와서 여기 닿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서요. 슈팅이 뭐 깔끔하게 나왔죠. 깔끔하게 나와서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매도 타점은 저는 되게 여러 가지로 매도 타점을 잡아요. 제가 한번 매도 타점에 대한 강의도 한 번쯤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반등력, 반등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계산을 해서 이 종목은 어떤 지지 구간에서 반등 타점이 뭐 이 정도 길이는 나와주는구나.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큰 이런 슈팅 이런 반등은 말고요. 이런 것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봐보시겠어요?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 길이의 반등폭이 나왔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 정도 길이의 반등폭이 나왔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 이 정도 길이의 반등폭이 이 종목이 가진 기본적인 어떤 반등폭이다. 이런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는 이런 슈팅들 말고요. 기본적인 반등폭들. 이런 식으로도 저는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고 매도 타점을 뭐 이 반등폭의 한 3분의 2 지점부터를 분할 매도 타점으로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 이제 매수 매도 물량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거나 혹은 큰 물량이 툭툭 나오면서 뭔가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이 나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될 때, 이럴 때 뭐 매도 타점으로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면, 이제 초보분들은 그냥, 전 매물대, 그냥, 쉽게 그냥 분봉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물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한 매도 타점으로 잡아주는 것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당일의 시가이자 고가인 이 부분이 일단 매도 타점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당일 고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수익폭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반등폭으로 보기에는 수익폭이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본 거고 뭐 여기가 아니라면 이 정도를 봐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 저항이 있었던 부분들 더 길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타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보통 뭐 짧으면 뭐 물론 2% 3%도 먹고 나오지만 뭐 길어봐야 한 6%에서 8%이 정도를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이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막 이렇게 몇십 프로, 뭐 상한가 이렇게까지 먹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는 만큼의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주고 나오는 기계적으로. 그래야 사실 멘탈의 흔들림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구간에 매수해서 아는 만큼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오고 이 이상 뭐 더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뭐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미련도 없어요. 미련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그 데이 트레이딩은 굉장히 물론 이제 어떤 매매를 완전히 시스템화 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 감정이 배제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매매보다는 순간순간 내가 자꾸 판단을 해야 되는 매매보다는 굉장히 이제 시스템적으로 딱 어느 정도 짜여져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이런 뭔가 좀 이런 매매를 저는 좀 많이 추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야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막 순간순간 나의 그때그때의 유연함이 너무 넘치게 되면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집중해야 되는 시간도 너무 많아지고요. 조금 멘탈이 흔들릴 때 좋지가 않아요. 다시 바로 잡기가.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기계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멘탈이 조금 흔들렸다가도 내가 해온 그대로 습관대로 다시 매매를 해가면 되기 때문에 멘탈을 다시 바로 잡기가 훨씬 수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구간에서 먹을 만큼만 먹고 나오는 것, 그게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는 1월 28일 이때 이렇게 들어갔고요. 보시면은 이지를 접근했던 저의 근거는 뭐냐면, 이날 이렇게 세력봉이 출현을 했고 1일차에 어떻게 보면 시가 고가 형태로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캔들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물론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를 한번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상승하는 양봉 흐름에서 이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음봉 흐름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다 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정리가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익 구간을 그렇게 길게 보긴 좀 힘든 그런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접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하나의 매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5일선 반등, 상한가 나오고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5일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에서 이렇게 양봉 하나 정도 만들어주는 그림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날의 캔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캔들은 아니었어서요. 좀 기다렸고 5일선 깨는 이 양봉이 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을 노리는 게 좀 더 현명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51선 지지로 보고 돌림으로 돌아 나갈 때 이렇게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가 개파락하고 쭉 떨궜는데 이렇게 올려 쳐주는 흐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흔든 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그래서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고 좀 매수가 들어갔고요. 바로 종가 부근에 슈팅이 나와서 다 털고 나왔는데, 하나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딱 이지가 거의 이제 정석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종가 부근에 고가로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전고점까지 이렇게 넘어주면서 종가 부근에 고가로 그러니까 종가 고가로 형성이 되는데, 단일가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주가가 튀는 모습들, 갭으로 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음날 진짜 뭐 거의 한 70% 이상 갭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가 고가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갭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가 고가가 형성이 됐을 때는 전량 매도도 좋고 최소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도하고 다음날 갭 하락하면 땡큐 자리니까 다시 재매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 또 이렇게 털고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팁이고 제가 정말 거의 10년간 주식하면서 봐온 패턴 중에 보면 꽤 잘 맞아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종가 고가로 형성이 되면 다음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재료로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종가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도 그 재료가 만약에 엄청 강한 재료라면 시가갭이 떠서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종가가 고가가 형성이 되면 뭐 다음날 개파락할 경우가 많다. 요거를 하나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난티를 매매를 했고요. 일봉상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이렇게 닿을 때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저가 대비 거의 한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죠. 뭐 10%를 뭐 이걸 저점에 사서 고점에 먹어야 10%지 10%를 다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유니크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제 접근을 했던 방식이에요. 시장에 굉장히 핫했던 주도주가 시세를 내고 처음으로 기준선에 닿을 때 사실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니크는 진짜 제가 정말 오래 주식하면서 테마의 대장주가 시장의 주도주였던 종목이 기준선에서 이렇게 반등 안 나오는 거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정말 오랜만에 본 거를 그러니까 10년 주식하면서 손에 꼽는 경우거든요. 기준선에서 반등이 안 나왔던 경우가.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서 뭐 영상을 정말 지우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뭐 이렇게 자꾸 뭐 예상해서 맞추는 게임은 아니에요. 예상해서 그러니까 뭔가 잘 맞추는데 실제로 매매는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뭔가 이렇게 잘 그 주가의 흐름은 잘 못 맞춰도 그거에 맞게 훨씬 더 대응을 잘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주식이 단기 매매에서 주식은 저는 정말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응 그리고 상상. 그러니까 단순히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게 아니라 얘가 올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얘가 내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뭐 추매해서 반등 나면 빠져나와야지. 손절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서 세워놓고 A라는 시나리오, B라는 시나리오, C, D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세워놓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대응해주는 것. 내가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아야겠다라고 내가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11,000원까지 오르면 팔아주는 것. 10,000원에 사서 떨어지면 뭐 9,900원에 손절해야겠다라고 내가 시나리오를 세웠으면 9,900원에 손절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단기 매매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내가 세운 시나리오를 지키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말은 다 청산유수처럼 잘 하죠. 이 종목 지금 뭐 10,000원인데 12,000원까지 무조건 갈 겁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자기는 매매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경험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유니크를 이쯤에 내가 사서
이 종목은 진짜 좀 내가 길게 들고 갈 거야. 진짜 한 15,000원까지 내가 진짜 보고 갈 거야. 이 종목은 내가 확신이 있어. 잘 될 거야. 재료도 좋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놓고 실제로 15,000원까지 내가 홀딩해서 끌고 가지 못하고 그냥 어떤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팔아버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팔고 나니까는 가버려서 와, 내가 이 종목 뭐 한 13,000원, 4,000원까지는 갈 줄 알고 홀딩 하려고 했는데 왜 못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반대로 이 종목은 조금 자리가 위험하니까 10,000원 깨면은 무조건 손절을 하는 시나리오를 잡고 내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야지 생각을 해놓고도 정작 10,000원이 깨졌는데 손절을 못하고 계속 홀딩해서 이렇게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영역에선 모르겠는데 단기 매매에서만큼 이 주식은 뭘 이렇게 자꾸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맞추는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맞추는 게 나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맞게 정말 잘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시스템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 잘 세워놓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을 습관을 잘 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아난티는 이때 25,100원에 정확하게 매수가 들어가서요.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나왔고요. 한 6%, 7%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도 거의 제가 세력봉 출연하고 2일차 눌림목 매매를 가장 좋아해요. 근데 뭐 거의 뭐 정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상한가 출연하고 1일차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 종목 세력 물량 다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은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2일차에 이제 눌림부터 이제 잡아 들어가겠다라고 시나리오 세우는 거죠. 그래서 2일차에 눌리면 나는 타점을 여기, 뭐 여기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가 있기 때문에 분봉상 기준선이 올라오면 뭐 이쯤 뭐 잡아봐야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시나리오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눌림을 주면 분할 매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당한 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놓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현재가로 매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 상황마다 종목의 패턴마다 좀 다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타점을 뭐 이 정도로 잡고 있었어요. 매수 타점을 3,700원부터 3,750원 이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50원, 뭐 40원, 30원, 2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때 보면은 3,755원 주고 주가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느낌상 더 조정을 안 줄 것 같더라고요. 더 눌림을 안 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뭐 나름대로 쌍바닥 만들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거의 매수하고 나서 바로 반등이 좀 나와져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매도 타점이, 이 종목은 제가 얘가 이제 예타면제 테마주고 고려시멘트랑 보광산업이랑 둘이 이제 강한데, 일단은 정책 테마주고, 물론 지켜봐야 이 종목이 힘있게 더 갈 종목일지 아닐지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정책 테마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죽는 흐름보다는 뭐 한 번 정도는 더 쳐주는 흐름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길게 보려고 했어요. 얘가 한 5% 정도 먹고 나왔던 걸로, 몇 프로죠? 이게
한 5% 정도 먹고 나왔는데,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길게 봐서 보시면은, 원래 정석의 매도 타점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으면 전고점인 한 이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사실은 정석 매도 타점이에요. 근데 전고점을 넘기는 것까지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튀는 흐름, 그래서 이 정도 매도를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큰 물량이 툭툭 던져지면서 뭔가 굉장히 털어먹는 모습, 급격하게 호가창의 모습도 상승의 흐름보다는 하락의 흐름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두 번 분할 매도하고 이제 나왔던 종목인데, 역시나 다시 제자리까지 와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쓰는 이제 분봉상 기준선 여기에 닿아서 여기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일단 명절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 놓으려고요. 뭐 좀 매수를 안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서암도 익절을 하고 나왔고, 일진다이아, 이지, 아난티, 고려시멘트 이렇게 다 수익을 냈는데, 유니크 한 종목, 오히려 제가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흐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오히려 자신을 가졌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서 오히려 손실이 났어요. 다른 데선 다 수익이 났는데, 참 주식이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어려워요. 참 우리가 아무리 확률을 만들어 놓고 90% 이상이 되는 확률의 기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10번 매매해서 9번 수익 냈는데, 그 한 번 매매가 9번 수익 낸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줄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것을 저는 손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잘하다가 크게 한 방 맞고, 잘하다가 크게 한 방 맞고, 이런 이유가 손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절만 명확하게 좀 잘 해주면, 물론 손절이라는 것은 더 손실날 수 있는 것을 덜 손실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뭐 빠른 손절로 인해서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는 것도 맞긴 해요. 근데 이제 단기 매매를 참 이렇게 해보시고 오래 해보시면 손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향하는 단기 매매에서의 매매가 이렇게 자꾸 홀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 기회비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손실폭이 커지는 걸 떠나서 종목이 물린 상태로 홀딩이 되게 되면 이게 단기 매매하는 내내 계속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아싸리 빨리 잘라내버리고 다시 이렇게 멘탈 회복해서 수익 따박따박 다시 내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자꾸 계좌에 뭔가 큰 금액으로 자꾸 물려 있으면요, 이게 계좌 전체에 영향이 가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면이에요. 단순히 손실금을 뭐 크게 뭐 안게 되는 이런 면들을 떠나서 그냥 매매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단기 매매하면서 지향해야 될 게, 종목을 자꾸 방치하는 습관, 손절을 못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단기 매매하면서, 그러니까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도요,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이 기업을 알고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서 홀딩하고 몇 년씩 가져가는 것과, 매수해놓고 안 오르니까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방치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주식을 정말 방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대응이라는 것이 참 주식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 투자라고 해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들어갔는데, 물론 가치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가치를 훼손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홀딩하는 게 맞는데, 나는 처음에 이 기업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이게 이 기업을 성장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가 들어갔는데,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이랬을 때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은 정말 이 방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날 혹은 주, 월 단위로 내가 가진 포트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수정 보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뭘 이렇게 뭐 예언자처럼 뭐 이렇게 자꾸 흐름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해요. 중요는 한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응.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A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고 B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생각대로 될 때는 모두가 다 좋아요. 생각대로 됐다는 것은 주식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주식이 오르면 당연히 뭐 다 매도도 잘 하고요. 수익 잘 내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계좌가 망가지는 사람, 이렇게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월 달이 끝났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1월 달을 결산을 해보니 1월 달에 제가 이제 한 2,500 정도 벌었는데요. 제가 운용하는 금액은 뭐 한 5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걸 이제 제가 뭐 조금 돌아가서 옛날 얘기부터 해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뭐 주식 공부는 굉장히 오래 했고요. 뭐 막 군대 있을 시절부터 막 모의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완전히 이제 실전 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건 제가 2010년 뭐 이쯤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11년에 이제 호주에 있는 캐피탈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식 트레이딩 업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12년에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한 15년까지 일을 했고요. 이때 뭐 13년, 14년 뭐 이때는 저도 뭐 억대 정말 많이 굴릴 땐 한 2억 정도까지 굴렸었고, 그러다가 15년에 이제 제가 이제 막 목디스크랑 이래저래 조금 사연이 있어서요.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벤처 투자하는 쪽에서 일을 좀 오래 하다가 18년도 중순에 제가 다시 증권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매매를 시작한 게 18년 8월쯤 이제 거의 개인 매매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한 3년 정도 쉬다가 다시 18년 8월쯤부터 이제 매매가 다시 시작이 됐고, 오랜만에 이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도 많이 변했을 거고요. 저 자신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검증도 필요할 거고, 이 기법도 다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새로 시장에 맞게, 그러니까 변해 있는 시장에 맞게 좀 이렇게 재정립을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정말 좀 적게, 그리고 제가 그 뭐 이제 중장기나 스윙 쪽으로도 자산이 좀 많이 가 있고, 단기 매매로는 뭐 한 2, 30% 정도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아직은 이제 금액을 좀 적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한 2천만 원 가지고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1월부터 이제 5천 정도 세팅해서 매매를 했고, 제가 평균적으로 추구하는 수익률은 월에 한 10%에서 뭐 많아도 한 20% 정도를 추구하는데, 좀 아시다시피 1월이 테마주 장세였고, 뭔가 좀 장이 좀 많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한테는 뭐 테마주 장세가 최고니까 1월 달은 사실 돈을 벌기에 좀 수월한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수익들은 내가 1년, 2년 매매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아니고요. 한두 번 내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야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 너무 좋은 장세다라고 판단이 될 때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률을 좀 확 가져가는, 그러니까 베팅할 땐 좀 하고 장이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또, 그러니까 운용 금액은 5천이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한 종목 매수할 때 한 500, 1000만 원 뭐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장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운용 금액이 5천인데 한 2천, 3천씩 비중 있게 베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번 달은 좀 돈을 좀 벌었던 것 같고요. 2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잖아요. 상상을 하고 장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한 2월 중순부터서는 뭐 테마주 장세가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조금 많이 소외받았던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게임주들 같은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좀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내가 예상을 해놓고 시장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예상대로 갔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예상을 그렇게 해놓고 순간순간 매매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빠르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게 가능을 한데,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해보면서 그냥 당일 그냥 멍하게 있다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놓고 대응하는 거랑.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식은 자꾸 이제 뭐 예측하고 틀리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빨리 대응해주고 이런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뭐 앞으로도 뭐 종목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뭐 예측 흐름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릴 건데, 뭐 맞췄다고 해서 제가 뭐 보셨죠? 제가 뭐 이렇게 맞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틀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 예상이 틀렸다고 해서 뭐 전혀 움츠러들거나 이럴 생각도 없어요. 뭐 어쨌든 주식은 계좌로 증명을 하는 거지, 뭐 방송 나와서 뭐 어디 나와서 몇 개 뭐 맞췄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뭐 10개 던져서 뭐 한두 개 맞은 거 가지고 막 과대포장하고 틀린 거는 이렇게 수면 아래로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고,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요. 아무튼 앞으로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교육적인 부분이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강의도 많이 올려드릴 거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매했던 것들 복기도 많이 올려드릴 거고, 기법 강의도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또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혹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영상을, 제 의견을 올려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뭐 피드백은 뭐 저는 뭐 수용할 것이고 뭐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 좀 다뤄서 초보분들이건 중수분들이건 고수분들이건 모두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